네, 안녕하세요. 지멘스의 이병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지멘스를 대표해서 이런 자리가 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실제 사용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발짝 더 고객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세션은요,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토픽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공작 기계라고 하는 그 특정 영역에 대해서 지멘스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 그리고 그 공작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컨트롤러지 않습니까? 지멘스가 컨트롤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가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에서의 컨트롤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 회사 지멘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전 세계 29만 명 정도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그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매출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미주, 아시아 쪽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총 매출은 약 77조 정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명 정도 이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사는 이제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공작기계 사업부, 이제 특성상 공작기계 사업부는 이제 창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 그 트랜지스터입니다. 지멘스가 1958년도에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산업에 가장 많이 쓰는 PLC 컨트롤러 있지 않습니까? PLC 컨트롤러의 이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시매틱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만들었던 그 트랜지스터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금까지 그 이름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시누메릭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도에 그 첫 번째 그 CNC 컨트롤러를 지멘스가 이제 만들었는데 상용을 했는데 그때 이름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멘스에서 가장 대표되는 산업군에서 대표되는 제품이라고 할까요? 이제 PLC 컨트롤러하고 CNC인데 그때 나왔던 이름을 그대로 지금 사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 독일에서 먼저 이제 어나운스를 한 이후에 2015년도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그 지멘스 암백 공장, 그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암백 공장을 2015년도에 방문을 했는데 그 시기 이후부터 이제 지멘스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또는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지금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기까지 저희가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오토메이션 쪽의 강자였는데 자동화 쪽으로. 근데 지금 2007년부터 인수합병을 시작해가지고 약 10조 이상의 금액을 로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지멘스가 가고자 하는 거는 결국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OT와 IT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그 워크숍이라든지 지멘스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가 가장 대표되는 내용입니다. 그 보셨던 것처럼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멘스가 자신 있게 이런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가치에 대한 그런 그 스탠다드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멘스가 얘기하는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제일 밑에 있는 협업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품을 만들 때 1번부터 5번, 그러니까 제품을 디자인하고 설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납품이 되는데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이제 목적인 거죠. 이걸 줄이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협업 플랫폼이다라고 지멘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1번, 2번, 3번으로 갈 때마다의 그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이 다를 텐데 그 역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시간을 결국 피드백인 거거든요. 4번에서 생산해서 나왔던 결과를 1번에 2번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각 그 1번부터 5번까지 시간을 줄일 때 2번에 대한 시간을 줄일 거냐, 3번에 대한 시간을 줄일 거냐는 것을 지멘스는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이제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결국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멘스가 얘기하는 또 세 번째 핵심입니다. 아마 어느 산업군에 가시든지 간에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지멘스가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세 가지로 귀결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그 중에서 디지털 트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공작 기계라고 하는 그 특정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작 기계라고 하는 그 산업 특성상 창원에 이제 그 제조사들 두산이라든지 현대라고 하는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창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멘스 본사도 창원에 있고요. 그 공작 기계 안에 들어가는 그 메인 컨트롤러, CNC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CNC 컨트롤러 그리고 그 모터,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가 그 제공을 하고 기계와 최적화해서 고객에게 납품을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을 하고자 함은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지멘스에서는 핵심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기존의 하드웨어 간에 어떻게 이제 통합하는 건가 하는 것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기계는 공작기계, 오축기 대표된 오축기 공작기계이고요. 이 오축기 공작기계 가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깎아내는 방식의 서브스트랙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른쪽에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하는 3D 프린팅이라 하죠. 어댑티브 매니팩처링에 대해서도 지멘스가 이제 솔루션 파트너로서는 이제 가장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공작 기계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타입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급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나 그다음에 인도, 중국 같은 이제 저가형 모델에 적합한 컨트롤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이제 고급 기종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로 갈수록 컨트롤러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주체가 컨트롤러다 보니까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더 확장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퀘스천이 있고요. 또한 또 얼마큼 이제 확장해가지고 유연하게 확장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에 그 요구되는 마켓에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면 공작기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공작기계의 가상 공작기계가 되겠죠. 왼쪽에 보는 화면이 이제 그 보시는 자주 접하시는 공작기계이고요. 가상화되는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공작기계입니다. 지멘스가 얘기하는 공작기계의 디지털 트윈은 이제 왼쪽뿐만 아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돌아가고 있는 거 있죠. 이제 CNC 컨트롤러도 이제 과상화해서 버추얼 CNC가 이제 되어가지고 실제 3D 모델과 그 다음에 가상 NC가 같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멘스가 같이 컨트롤러를 이제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도 이 데이터를 오픈을 해가지고 3D 모델과 그 CNC가 연동되어 가지고 실제 가상기기가 운영될 때 실제 기계에 돌아가는 것처럼 가상기계에서 그 컨트롤을 받으면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진정 공작기계의
NC에서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환경이 이제 가상 NC입니다. 그 지금 실제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실제 NC를 가상화해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데요. 이게 커널 자체가 동일한 커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NC, 그 CNC 컨트롤러와 동일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그 보시는 밑에 그 컨트롤 패널도 이제 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게 PLC입니다. PLC를 가상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3D 모델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CNC 컨트롤 핵심은 그 NC 커널이랍니다. NCK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 그 D3D 모델링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NCK가 가상화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HMI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3D 모델을 어떻게 예쁘게 꾸밀 수가 있지만, 이제 NCK라고 하는 거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컨트롤러 회사에서 그 소스를 열어가지고 이걸 가상화하는 게 지금 보시는 거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PLC라고 하는 부분을 가상화해서 실제 가상 PLC, 가상 NC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기계와 동일하게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저 왼쪽에 사각형 그 제일 밑에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지멘스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MI, PLC, NCK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가지고 고객에게 이제 프로모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그 가상 공작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지금 오른쪽 제일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실제 공작 기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계부가 있고요, 기구부.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핵심인 이제 CNC 컨트롤러가 있죠. 가운데 이제 모터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 이제 모터를 전원 공급하는 장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CNC 컨트롤러를 이제 만드는 그런 그 엔지니어가 이 부분을 셋업을 하고, 그다음 기계 간에 이제 연결을 해서 시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지는데, 이제 가상 공작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의 CNC 컨트롤러가 소프트웨어 대체된다고 보시고요. 소프트웨어에서 가상의 그 CNC 가지고 그 기계를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는 3D 모델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3D 모델을 가지고 가운데서 신호를 연결해주는 그 CMIT이라고 하는 그 연결 장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그 PLC 프로그램을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3D 모델이 이제 동작이 되게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 부분이 이제 가상 NC입니다. 보셨던 가상 NC고,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이 이제 가상의 그 3D 모델 기계라고 보시면요. 우리가 기계를 만든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뭐 8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그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 기계 3D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하시는데, 그 부분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D 모델 하시는 분 3D 모델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그 실제 NC가 없더라도, CNC가 없더라도 가상의 CNC 가지고 실제 시운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PLC 프로그램을 이제 작업을 할 때 실제 그 3D 모델과 연동해 가지고 신호를 이제 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매거진이 닫힌다, 열린다, 툴이 움직인다, 안 열린다를 이제 직접적으로 가상에서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PLC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CNC 셋업이 마무리되면 이걸 가지고 실제 가상 NC에다 넣어봅니다. 넣어보면 셋업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추출해 가지고 실제 가상 기계하고 또 연동을 해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모든 그 시운전 셋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현재 그 지멘스가 얘기하는 가상 기계를 만드는 그 이제 모든 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가상기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거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구적인 것을 만드시는 분은 기구부가 준비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또 전기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작업하고, 또 기구부 들어왔을 때 끝나고 나면 또 전기 작업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계단형의 방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같이 반도체 그 수급에 문제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그 실제 하드웨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상에서 이제 실제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가상에서 기구적인 부분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부분도 동시에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상 시운전의 개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시운전 시간 하사표가 좀 땡겨지는 거죠. 그래서 타임 투 더 마켓, 우리가 좀 더 빨리 고객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계를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컨셉입니다. 지멘스가 처음 이제 이 컨셉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독일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좀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한국의 또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이제 발맞춰서 발라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작기계의 가상 공작기계를 이제 만드는 거는 공작기계 제조사의 역할이고, 공작기계 제조사들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만들 때 시기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계를 3D 모델 해야 되고, PLC라든지 이제 가상 기계에 대한 그 CNC 컨트롤러의 데이터들도 가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차차 A 기계, A 다시 기계, 그다음 B 점점 확장해 나갈 때는 그 시간을 준다라는 게 이제 독일 제조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 공작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열심히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상 기계를 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 3D CAD를 가지고 우리가 뭐 휴대폰이 됐든 자동차 부품이 됐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 만들 것인지 계획을 하죠. 그 다음에 사본에서 생산이 들어갑니다. 다만 생산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프로그램도 검증도 하고, 최대한 그 오차를 줄이려고 3번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어떻게 그 디지털 트윈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가상 기계입니다. 가상 기계는 실제 기계와 동일한 세팅으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우리 현장에 5대가 있다 하면 우리 5대에 대한 가상 기계를 하나씩 셋업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에다가 셋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라든지 가속도, 뭐 감속도, 그 모든 그 기계 움직임 관련된 데이터를 그대로 물고 들어와요. 그래서 가상 기계 셋업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는 3D 모델을 심플리파이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이제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그 커널이라죠. CNC 커널이 파워이 돼가지고 실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가상이지만은 실제 기계와 동일한 환경의 그 CNC 컨트롤러 환경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그 일반적인 그 시뮬레이션 캠에서 하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캠이 없이 별도의 스탠드얼론으로 시뮬레이션 하든지 간에 그 PC가 계산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기계에서 돌아가는 그 공작 기계는 실제 컨트롤러가 컨트롤을 하고, 우리 PC의 시뮬레이션은 PC가 제어하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가상 CNC를 탑재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더 높인다는 게 이제 지메스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CAD 캠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를 뽑아가지고 CNC에 바로 내리는데, 그 지금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이 초록색하고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점점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샵플로어하고 그 프로그램 단은 분리되어야만, 프로그램을 하고 현장에 내렸을 때 그냥 사이클 스타트만 하게 되면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은 CNC 컨트롤러 돌리고 에뮬레이터에서는 이게 시뮬레이션은 에뮬레이터가 돌리기 때문에 그러려면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가운데 그 시뮬레이션 할 때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의 CNC 컨트롤러가 탑재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어느 측면에서 프로그램 측면에서 그리고 시간 검증에서 프로그램은 이 실제 CNC에서 돌아갈 때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사이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 캠에서 지원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못 잡아냅니다. 현장에서 잡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단계 가상 CNC가 잡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 보시는 기계는 이제 두산 공작 기계의 이제 가상 기계인데요. 복합기 기계인데 돌아갈 때 보시면 이제 CNC가 팝업돼 가지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계를 만들 때 실제 기계가 있겠죠. 그 기계에 있는 파라미터를 그대로 이제 긁어와 가지고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니까. 그래서 이제 가상 NC에다가 입히고 이 가상 NC 기반으로 이제 그 실제 기계가 아닌 가상 기계가 컨트롤러 베이스로 운영된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그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잡아내는 능력 그 이제 검증해내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기계에서 얼마큼 나오는지 알아야만 그 다음 이제 연결이 되니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휴대폰 이제 테스트하고 그다음 금형 제품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 실제 가공 시간은 이제 뭐 40분, 30분이 나오는데 가상기계에서 돌려봤을 때의 정확성이 99% 이상 정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로스밖에 없는 것이 그 커널 자체가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알고리즘 동응이라고 두 번째 그 파라미터들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이제 차지하는 파라미터들 이제 가속도, 감속도와 같은 그런 속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이 동일하게 셋업되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테스트한 결과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이제 그 기계의 한 기계에 대한 나오는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 기계에서 얼마큼 나올 것인지 그 다음 결과에서 전체 라인을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한 라인 했을 때 우리가 몇 개 생산할 것인지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서플라이어들한테 우리가 어느 특정 시간 안에 얼만큼 기계로 가지고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 커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조기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거의 이제 외산 설비들 위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독일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DMG라든지 그리고 그 대형 설비들 스코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로봇입니다. 로봇 가지고 가공을 한다거나 적층을 할 때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실제 가상인식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에서 와 있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공작기계의 이 자료고요. 이게 승인받고 나온 거여 가지고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두산 공작기계의 그 가상기계입니다. 가상기계고 이제 실제 오른쪽에 있는 그 3D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입힌 거고요.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화면은 실제 기계에 있는 NC 화면과 동일한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그 화면들은 이제 두산 공작기계의 자산 만들어져 있는 그 커스터마이징 된 화면인데 이런 화면까지 동일하게 다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가상 NC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워크피스를 셋업을 하는 걸 제가 방금 보셨고요.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수치가 이제 움직이는 거 보실 겁니다. 그래서 NC 기반으로 그 가상 기계가 동작이 되고요. 그리고 워크피스라든지 공구에 따라 가지고 가공되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우리 클램프를 바꿔가지고 또 다른 공작물로 바꿔서 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제조사도 그만큼 그 많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근접했을 때도 전혀 뒤지지 않고 가상기계 이 부분에서도 많이 앞서 있고, 지금 이 오축기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뭐랄까요, 그 최신 사실 지멘스의 최신 소프트웨어 고 테크놀로지인데 이제 국내 플레이어들이 그만큼 앞서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방금 빨갛게 불 들어왔던 게 이제 충돌입니다. 충돌했을 때 어떻게 그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 충돌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로그를 쭉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그 우선은 이제 가상 기계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제조사 측에서도 모든 것을 가상화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 참 중요하고요. 또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가상 기계에 대한 그 수요가 이제 많이 사용하셔야 또 만드시는 입장에서도 또 만들고 또 사용하고 하는, 이게 선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기계 제조사 입장에서는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 기계를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계를 뭐 400개면 400개를 만들고, 그다음 만들 때 단순 그 NC 커널만 가지고 만들 거냐, 아니면 3D 모델까지 포함해서 만들 거냐. 그리고 우리는 그 만들 때 이제 사용자가 특정 캠을 사용한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NX 캠을 사용한다, 아니면 다른 캠을 사용한다에 따라 가지고 그 만들 환경을 그 이제 고려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방금 보셨던 그 가상 NC가 어디 소프트웨어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를 만들 때 우리는 특정 이제 시뮬레이션 툴에 맞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을 하세요. 그래서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이제 크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만드는 툴로 가지고 가상기기를 만들고, 만든 그 결과치를 지금 파일 형태로 사용자한테 이제 주면 사용자는 돌리는 런이라고 하는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기계를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 기계, 디지털 트윈 공작 기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멘스는 공작 기계 제조사는 기존에 기계만 납품을 했다면 이제 가상 기계까지도 그 고려를 해서 가상 기계도 같이 납품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만큼 그 3D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이제 자산 형태로 해서 더더욱 더 이제 밸류를 가질 것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가상 기계가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형태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PLM 형태에서 우리가 가상 기계를 확보를 해놓고 가상 기계를 언제든지 꺼내서 쓰고, 또 우리 회사가 다른 데 가더라도 가상 기계를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옛날에 만들었던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만들었던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지금 기계는 노화됐고 없다라고 하면 가상 기계를 꺼내가지고 그
그때 환경, 그때 어떤 썼던 공구가 어떤 건지, 그때 썼던 모크피스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재질이 어떤 건지, 그리고 픽처가 어떤 건지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읽어와 가지고 가상기계에서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지멘스가 보는 그 공작기계 디지털 트윈의 방향입니다. 지금 이 보셨던 거는 이미 이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와 있고요. 그리고 공작기계 제조사들도 착수를 했고, 공작기계 제조사와 발맞춰서 패러럴하게 사용자들도 바로 공작기계, 가상 공작기계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멘스도 별도로 이제 그런 사용자들하고 우리는 가상기계, 지금 현재 기계와 동일한 가상기계를 좀 만들어줘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2, 3년 안에는 이제 좀 더 이 트렌드가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멘스가 보는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방향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참 광범위한데, 지멘스가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그러니까 그 구조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려면, 특히 공작기계 제조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컨트롤러 레벨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팩토리 레벨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팩토리 단에서 엮어야 돼라고 하면 팩토리 레벨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장이 너무 많고 또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 하면 클라우드 레벨이 이제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레벨이 될 것이고, 그때 레벨에 따라서 이제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컨트롤 레벨에서는 사실은 그 컨트롤러가 그 데이터를 열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른 시간에 하이 프리퀀시로 열어줘야 되고, 안 될 경우에는 그 컨트롤 레벨에서 엣지라고 하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 우리 지금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라도 데이터를 잘 올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팩토리 레벨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우리 공장에 작업자들이 얼만큼 많고 소요되는 공구가 얼만큼 많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인 거죠. 리소스 관리가 이제 이제 아마 그 요구 사항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레벨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분석, 이제 아셋 관리랍니다. 분석, 데이터를 빅데이터 올려가지고 클라우드 단계에서 어떻게 분석해서, 그리고 아셋 관리랍니다. 우리 클라우드 연결되어 있는 설비가 15,000대인데 15,000대를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 기계마다 뭔가 그 액션이 있어야 될 때 그 기계마다 사람을 15,000명씩 보내가지고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셋 관리를 실시간 한 번에 이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에 따라서 요구되는 게 다를 것이고, 이 컨트롤러 레벨, 팩토리 레벨, 클라우드 레벨에 대한 이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수익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단계가 되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만들 것이고 하는 이 오른쪽으로 가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단계를 통합하는 것이 이제 수평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수평적 통합, 수익적 통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멘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멘스에서 준비한 자료는 다 마쳤고요.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